안녕하세요, 단신입니다. 이 채널은 운동과 영양에 관한 과학적인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채널입니다. 이 영상에선 트레이닝 루틴의 3가지 요소인 강도, 볼륨, 빈도수 중 볼륨의 중도성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제가 이 비디오에서 설명해드리는 내용들은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 NCBI에서 발표된 의학 논문들과 미국 보디빌딩과 파워리프팅 코칭팀 3DMJ의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 박사 에릭 햄즈와 브래드 쇼필드 박사의 운동 루틴에 대한 의견입니다. 많은 보디빌딩 전문의들과 의학 정보를 종합해보면 근비대와 스트렝스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총 볼륨이라고 합니다. 총 볼륨은 한 세션의 볼륨 곱하기 일주일에 하는 빈도수입니다. 쉽게 말하자면 한 부위당 일주일에 하는 총 운동량이죠. 이 운동량이 충분해야 근육이 더 크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은 최대한 무겁고 최대한 많이 최대한 자주 운동을 해야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. 물론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한다면 빠른 진보는 있겠죠. 그치만 이에 따르는 부상과 피로와 컨디션 저하 등의 부작용들도 빠르게 쌓이게 됩니다. 이렇게 쌓인 피로는 휴식, 영양분 섭취, 수면 그리고 또 다른 여러가지 요소들로부터 감소시킬 수 있지만 과도한 볼륨으로 몇 주, 몇 달 계속하며 피로를 계속 쌓게 된다면 결국 진보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게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며 휴식을 취하거나 완벽한 운동 루틴을 바탕으로 운동을 해도 근성장은 최소화될 수밖에 없죠. 의사와 연구진들이 트레이닝 루틴에 관해 깊게 연구하고 실험 자료를 발표하는 이유는 바로 이 피로를 최소화하며 근력과 근비대 성장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입니다. 그럼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볼륨을 어떻게 조절해야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? 일단 많이 할수록 무조건 효과가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. 2006년 바딜로 박사의 실험에서 1회 반복 최대 중량의 90% 이상의 강도로 한 그룹은 일주일에 총 46랩, 한 그룹은 93랩, 한 그룹은 184랩 이렇게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. 10주 후 결과를 보았을 때 신기하게도 중간 그룹인 93랩 수로 한 그룹이 제일 큰 진보가 있었는데요. 184랩 그룹은 총 볼륨이 2배가 되었지만 효과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. 게다가 그룹에서 몇 명은 너무 높은 강도의 고반복 운동을 견디지 못하여 부상과 컨디션 저하로 트레이닝을 끝까지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. 그 후 2007년 원범 박사가 진행한 또 다른 연구에서 나온 결과는 한 부위당 40랩 수를 기점으로 랩 수가 증가할수록 근성장을 이끌어낼 만큼의 자극은 점점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물론 60, 70, 80랩을 한다면 40랩을 한 것보다 더 큰 효과는 있습니다. 그치만 숫자로 설명을 하자면 40랩까지 효과가 100%였다면 60랩은 80%, 70랩은 60%, 80랩은 40% 이런 식으로 랩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 랩 한 랩 효과는 점점 미세해져 노력에 비해 효과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 한 번에 많은 볼륨을 해봤자 근육에 줄 수 있는 자극은 떨어지고 피로만 더 많이 쌓이니 매 세션마다 높은 볼륨으로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두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았을 때 에릭 햄즈 박사의 의견은 피로를 최소화하며 근력과 근비대 성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볼륨의 양은 한 부위당 40에서 70랩 정도가 적절하다고 합니다. 한 부위당 대략 2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랩 수이죠. 물론 강도는 스트렝스와 근비대 성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중량으로 하면서 말입니다. 개개인의 운동 경력에 따라 근성장이 있으려면 점점 더 높은 볼륨이 요구되니 70랩보다 더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40에서 70랩은 그저 권장된 숫자이니 정해진 답이라기보단 가이드라인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
자기의 생활과 컨디션에 적절한 볼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니 2분할 아니면 3분할 같이 같은 부위를 하는 빈도수가 잦은 루틴은 한 세션 볼륨이 너무 높아진다면 다음 세션의 볼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2세션이나 3세션으로 나누어 현명하게 조절해야 합니다. 언제 어떻게 볼륨을 올리거나 낮춰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 스텝대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. 만약 긴 시간 동안 몸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스트렝스와 근비대 둘 다 발전이 없다면 정체기가 왔을 확률이 높습니다. 그럼 첫 번째, 지금 하는 볼륨이 2-3일 안에 회복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볼륨이었나 생각해보세요. 근육만 더 이상 안 쑤신다고 컨디션 회복이 다 된 게 아닙니다. 컨디션의 회복은 근육만이 아니라 정신적 회복, 관절, 그리고 중추신경계의 회복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. 만약 다음 세션이 되어 이전 세션에 했던 볼륨만큼이나 원래 목표했던 볼륨을 세션 시작부터 끝까지 좋은 자세로 수행할 수 없다면 컨디션 회복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. 특히 2분할 같은 잦은 빈도수의 루틴은 컨디션 유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급해 매 세션마다 컨디션을 버거운 볼륨으로 밀어붙인다면 분명 역효과가 납니다. 몸은 오늘 하루 더 많이 운동한다고 해서 빨리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. 일주일, 한 달, 1년, 10년 이렇게 긴 시간을 바라보고 진보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이죠. 자, 그럼 다시 정체기가 왔는데 만약 지금 하는 볼륨이 충분히 컨디션 유지를 할 수 있을 만한 볼륨이었다 라고 느끼시면 그때 총 볼륨을 올리세요.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볼륨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선 무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. 세트나 랩수 또는 빈도수를 올려도 총 볼륨은 증가하게 됩니다. 만약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어주는데도 항상 컨디션이 안 좋고 피곤하고 운동할 때 루틴대로 수행을 못한다면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스피드에 비해 볼륨이 너무 많다는 사인이니 일주일 동안 총 볼륨을 내려 딜로드 윅을 가지시거나 피로를 덜기 위해 아예 하루 이틀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. 포인트는 결국 길게 보았을 때 정체기를 최소화하며 점진적으로 볼륨을 올려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보하는 것이니까요. 자, 그럼 여기까지가 볼륨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. 만약 강도나 빈도수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정보를 더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자, 그럼 여기까지 단신이었습니다.